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4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6번부터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41번서부터 지난 문제까지 복습을 하고 46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41번 16년 2회차 상과목 전기설비 41번 복습하겠습니다. 41번서부터요. 역률 개선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답은 3번 감전사고 감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외우실 적에 문제 답만 보시기보다는 문제 답 말고 여기서는 역률 개선 효과를 외워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보기들을 바꿔가면서 틀린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똑같이 나오라는 법이 없고 유사 문제나 약간 문제를 약간 트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 전압 강화의 감소 대신에 전기 요금이 절약이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면 전기 요금이 증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률 개선 효과의 감소냐 증대냐 절약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외워 놓으셔야지 이 문제의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다른 거 엄한 거 하나 갖다 놓으면 그게 틀린 거잖아요. 아니면 이거를 다 갖다 놓고 이거 손실 증대, 손실 감소, 이용률 증대가 아니고 감소 뭐 이런 식으로 바꿔내서 여기에 보기에 갖다 놓으면은 이 6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외워버리면은 이제 정확한 답을 고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야 뭐 감전사고의 감소 완전 생뚱맞은 이제 틀린 거를 내놨기 때문에 쉽게 고를 수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관련도 문제를 뭐 5년치를 보든 10년치를 보든 이거를 뭐 상관이 없지만은 어 문제를 보더라도 문제답만 보기보다는 이런 개선 효과를 외워놓고 고르셔야지 문제가 변형이 되더라도 정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틀린 답만 이거 효과를 볼 수 없는 문제만 막 골라가지고 다 여러 개 볼 바에는 그냥 이런 거 하나 외워놓으면은 그냥 누구든 고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42번 옥내 배선 공사에서 절연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면 편리한 공구는 답은 4번 와이어 스트리퍼. 와이어라는 게 전선이고 스트리퍼는 이제 벗기는 스트립 쇼라는 게 있잖아요. 스트리퍼는 벗기는 기계라는 벗기는 이제 벗기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와이어 스트리퍼는 이제 전선을 벗긴다라고 이제 스트립이 벗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와이어 스트리퍼는 이제 전선을 벗기는 공구다 이렇게 외워 놓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압착 팬츠가 한번 프레셔 팬츠 이렇게 나오면 또 여러분은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나중에 내일이나 모레쯤에 아마 그 18시 정도에 그 이제 공구류 관련된 문제만 이제 선별을 해서 한번 보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때 그 문제 정도는 좀 확실히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43번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에 의하여 애자 사용 공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고자 한다. 사용 전압이 400V 이하 아니면 400V 미만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 보시고 한번 보세요. 지금은 이제 400V 이하예요. 400V 이하는 400V를 포함합니다. 400V 미만은 400V를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포함하셔야 되는 거고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 몇 cm
이상인가? 여기서 답은 2.5cm 이상이에요. 만약에 400V, 여기 400V 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400V를 포함하는 건데, 여기 만약에 문제에서 400V 미만으로 주면은 그 400V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399V가 돼요. 그래도 이 문제는 400V 이하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용어 뒤에 이하냐, 이상이냐, 초과냐, 미만이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혹시나 말한 것도 잘 들어보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적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공부할 적에 그게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15년도 이제 그 4회차까지 80문제, 그 다음에 16년도 1회차까지 이제 끝났어요. 1회차까지 가서 총 100문제를 여러분들께서 전기설비 문제를 관연도 문제 풀이를 했고,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져 있지만은 나중에 제가 5개년치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훨씬 더 많아져요. 물론 중복되는 문제를 빼면은 그 수는 적어지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2문제, 3문제, 아니 많게는 5문제에서 10문제까지 나갈 적에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천천히 가시더라도 좋으니 암기를 꼭 하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쓰면서 외워 놓으시든지, 아니면 쪽지를 만들어서 어디 이동하면서 공부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공부를 외워 놓으셔야 돼요. 44번 전선 접속 방법 중 트위스트 직선 접속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트위스트 접속은 60mm 스퀘어 이하의 단선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 직선 접속에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6mm 스퀘어 이하의 가는 단선인 경우에 적용된다. 그 다음 요거는 제가 나중에 15년도 관연도 문제 풀이할 적에 접속 방법들 여러 가지가 나왔었어요. 직거리 접속, 와이어 커넥터를 이용한 거, 브리타니아, 트위스트, 슬리브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왔는데, 그거 설명자를 한번 보세요. 45번 문제, 건축물에 고정되는 본체부와 제거할 수 있거나 개폐할 수 있는 커버로 이루어져 있는 본체부와 커버가 있다. 그러면 케이블 트러킹입니다. 그래서 45번은 답은 케이블 트러킹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설명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46번 금속 전선관 공사에서 금속관에 나사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구는, 뭐 이건 뭐 수없이 나와요. 수없이. 이건 뭐 15년도에서도 출제됐던 문제죠. 15년도 출제, 뭐 유사 문제든 뭐든 출제가 됐었어요. 리머는 저기 16년도 1회차에 출제가 됐었고요. 얘는 15년도에 출제가 됐었죠. 여기 지금 다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이걸 보기에 답을 다 고르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 밴더는 금속관 구부릴제에 사용하는 거고, 프레셔틀은 뭐예요? 압착 공구 터미널 러그나 뭐 이런 것들 찍을 때 쓰는 거죠. 압착기라고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오스톤은 나사산 낼 적에 쓰는 거고, 리머는 우리가 케이블 금속관을 우리가 이제 잘랐어요. 자르고 그 다음에 나사산을 냈어요. 그리고 그 관 말단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있어. 그거를 우리가 이제 리머를 이용해서 이제 그 찌꺼기들, 날카로운 찌꺼기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부싱을 끼죠. 부싱을 끼는 건 케이블 손상 방지를 하는 거고, 오스턴은 금속관에 나사산을 내는 거고, 이제 금속관 자른 면을 우리가 다듬는 거는 리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관성 있게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면은 문제 헷갈리지도 않고 답을 찾을 적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의는 제가 이제 아마 이거 올라올 듯,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 되면 벌써 업로드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모르시면 지금 가서라도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 오스터입니다. 오스터. 그 다음에 47번 문제입니다. 성냥을 제조하는 공장의 공장의 공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건 사실 뭐 여러 번 나왔었어요. 여러 번 나왔었고, 제가 요거 암기해 놓으시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사실 제가 성냥은 뺐었었는데 성냥 그냥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나왔다 그러면은 합금캐, 그 다음에 뭐 소백분, 전분, 유황. 성냥도 사실 유황이랑 또 연결이 되잖아요. 유황성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연성 분진, 합성수지공사와 금속관공사와 케이블공사고, 합성수지공사는 두께 2mm 미만 난연성이 없는 것은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맞는 겁니다. 그리고 폭연성 분지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티타늄 같은 경우, 또는 가연성 분지는 금캐,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입니다. 여기서 어디든 할 수 있는 공사는 금속관이랑 케이블 공사예요. 그래서 플랜트 설비에 금속관과 케이블 공사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합성수지관 공사도 사용을 합니다. 금속관 공사를 하게 되면은 어디든 뭐 딴지 걸릴 이유가 없어요. 뭐 감리로부터나 뭐 누구로부터 딴지를 뭐 지적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케이블 공사를 하더라도요. 근데 이제 점검하는 사람이 비전공자면은, 왜 이거 뭐 좀 뭔가 좀 그 방폭 지역에 케이블 공사를 했는데 이거 뭔가 금속관에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은, 우리 그 KC 기준에는 케이블 공사를 R로 이렇게 R 케이블로 쓰더라도 케이블 그랜드에 뭔가 방폭 설비를 적용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찝찝하다 그럴 경우는 뭐 금속관이나 PVC 코티드 되어 있는 2종 금속재 가열 전선관을 사용하거나 뭐 이러시면 되겠죠. 이게 관공사는 기능사 뿐만이 아니라, 이게 기사나 산업기사 분들이 이게 기능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올라오신 분들은 이 관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실제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기사 자격증 있고 기술사 따신 분들은 또, 기술사 따신 분들도 이 관공사의 이게 공사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이게 합성수지네, 이게 뭐네,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강의를 하는 자료들을 보셔도 되고, 별도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이제 보셔야 돼요. 이게 기능사가 다루는 과정과 산업기사나 기사가 다루는 과정들이 약간 디테일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자격증의 등급별로 약간씩 좀 차이들이 좀 있어요. 산업기사나 기사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과목에 대한 6과목이냐 5과목이냐 이거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실기나 필기는 실기의 필답형에 대해서는 거의 차이점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똑같이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기사나 산업기사나 문제 그냥 다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기능사 같은 경우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능사들은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거나 작업 지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전기 기능사들이 이제 그런 현장에 대해서 작업 지도를 해줄 의미가 있습니다. 뭐 기능장애 한다고 하지만은 기능장애 뭐 현장 작업하는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전기 설비는 현장에서 실무에서 상당히 많이 써먹기 때문에, 이런 관련 규정들은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확실히 해 놓으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콱 그냥 베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 써먹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47번까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47번까지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48번부터 시작을 할게요.